종목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포착 눌림목 시간입니다. 포착 눌림목에서는 MBN골드 조범수 매니저의 탑픽을 지금 바로 만날 수가 있고요. 실시간으로 문자 상담 받고 있습니다. 샵 2034로 고민되시는 종목명, 매수가 비중과 함께 매수 이유가 담긴 사연을 보내주시면 꼼꼼하게 분석해드리고요. 방송에 소개된 모든 분들께 커피 쿠폰 드리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눌림목 판별사 MBN골드 조범수 매니저와 함께하겠습니다.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매니저님. 현재 국내 증시 상승폭 점점 키워가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기업들 전반적으로 오르긴 하지만 지난주에 강했던 정보 보안이라든지 오늘은 또 STO가 어제부터 좀 강한 시세를 내고 있거든요. 지금 이 상황에서 테마단을 봐야 합니까? 아니면 그래도 시총 상위 기업들 봐야 할까요? 확실히 이제 9월 달 같이 시장이 안 좋을 때는 테마가 갑니다. 이 테마 더 갈 수 있는 건가요? 라는 물음표가 있어도 테마의 재력성만 붙어주고 수급만 몰려준다면 움직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9월 달에는 단기성 트레이딩을 최대한으로 유지하셔야 됩니다. 다만 물론 비중을 많이 하시면은 안 되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저희도 테마성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는 눌림목 테마를 준비해 왔는데요. 네. 이제 앞으로 휴일이 얼마 남지 않았죠? 네. 우리 세미 아나운서는 어디 너무 가십니까? 좋아요. 네? 어디 놀러 가십니까? 저는 집에서 선제op고 티어 드라마를 몰아보려고요. 아, 드라마를. 네. 자, 이제 추석에 연휴 휴가가 다가오는 만큼 이쪽 너무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의료 쪽을 가지고 나왔고요. 현재가 2,625원에 편입하겠습니다. 인성정보라는 종목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비대면 의료 관련주죠. 최근에 이 비대면 의료 관련주들이 간호사들이 또 파업을 진행한다라는 이야기 때문에 1차적으로 또 최근에 반등이 나온 모습이 있었는데요. 인성정보 왜 그럼에도 다시 봐야 하느냐? 앞으로 추석과 관련된 이야기를 말씀드렸다시피 현재 응급실 진료 대란이 아직도 좀 가속화되고 있는 모습이라고 합니다. 현재 응급실 같은 경우에 5곳이 현재 부분 중단한 모습이 나왔고요. 이제 군의관들을 응급실에 또 긴급 파견을 한다라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만 아직 실효성은 보이지 않는 모습이기 때문에 우려감을 쉽게는 지우지 못하는 구간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부에서도 추석 민생 안정을 위해서 보건의료 파업에 대해서 대비 비상 진료를 또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건 이제 간호사법이 이제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됐어요. 파업과 관련된 부분의 그런 가능성은 지금 굉장히 줄어든 상황이지만 그럼 법제와 관련된 모멘텀도 우리는 찾아봐야 됩니다. 법제와 관련해가지고 이제 정부에서 의료보안법 이걸 계속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럼 간호사법 마무리가 됐고 다음에 나올 거는 지금과 같은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비대면 진료에 대한 이야기가 강하게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그래서 추석 때 의료 응급실 24시간 열지만 그래도 부족하고 지금도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비대면 관련주 관심 있게 보셔야 된다. 차트 한번 보실게요. 최근에 이제 간호사법 이후에 8월 27일 말일부터 눌림 구간 이후로부터 지금 차트 보시다시피 21선을 이탈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항상 단기 트레이딩 하실 때 5일선, 21선 많이 누려보시자라고 말씀드렸다시피 현재 안정적으로 움직이는 구간이고요.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지난 저항대 돌파를 1차적으로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2,800원을 목표가로 설정해 드리고요.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추세가 완전히 깨지는 2,100원 구간 설정해 드리겠습니다. 이 목표가 돌파 나오면은 또 추가적인 상향 여부 노려볼 테니까요. 비대면 관련주 이번에 추석 그리고 정부 정책 관련된 법안 추가적으로 나오는 모멘텀까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는 시장에서 조금 벗어난 테마단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대면 관련주인 인성정보 가격 전략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문자 상담도 바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연부터 바로 열어보시죠. 어떤 종목에 대한 고민일까요? 바로 네오셈입니다. CXL 관련주죠. 매수가는 14,980원, 비중은 30%입니다. 어떻게 버텨야 할지 좀 알려주세요. 기다리면 오긴 할까요? 라고 사연 보내주셨는데요. 차트를 보니까 지금 주당 6,000원 정도 손실 중이세요. 비중도 30%로 좀 적진 않은데 매니저님. 네오셈 어떻게 좀 전략을 짜볼까요? 오늘 그래도 SK하이닉스랑 삼성전자가 오르긴 하거든요. 네. 비중이 30%시네요.
비중이 30%의 고가에 매수를 하셨다. 확실히 시간이 좀 필요한 구간이긴 합니다. 다만 지금 최근에 시장에서 반도체가 밀린 이유는 반도체가 나쁘기 때문이 아니라 네. 반도체가 지금 다시 한 번 더 재정비를 하는 구간에 들어섰다는 겁니다. 성장 모멘텀에 대해서 아니면 실적 같은 숫자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지금 바뀌지 않지 않냐라는 이야기가 상당히 많다시피 일단 대장주들도 지금 쉬어가는 구간입니다. 네오센 같은 경우에는 SSD 그리고 메모리 테스터 관련주로 많이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저는 CXL보다는 그래도 이 회복 구간에 들어서야 된다라는 말씀을 전해드렸는데 자 이제 앞으로 연말이 가면 갈수록 특히나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와 같이 삼성전자 HBM 통과 소식이 트렌드포스를 통해서 나왔잖아요. 네, 맞아요. 그럼 여기서부터 중요한 게 뭐냐면은 네. 하반기에 가면은 감산이 완전히 종료가 될 거예요. 그 이후로부터 증설과 관련된 이야기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하우스뷰에서도 보시면은 전공정과 관련된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네오센 같은 경우에는 그럼 어딜까요? 후공정일까요? 아니요, 전공정 쪽이 맞죠. 테스트 쪽과 물론 SSD 쪽, 솔루션 쪽이지만 이 섹터 같은 경우에는 생산량이 확장이 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럼 이 구간부터 천천하게 회복 구간으로 올라선다는 거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무서워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다. 반등은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는 말씀 전해드리고요. 네. 차트 한번 보실게요. 네. 지금 차트 보시면은 8,230원가량으로 300일 이동평균선 장기선 그냥 이탈 나왔습니다. 여기서부터는 바닥 다지면서 반등 나와줘야 돼요. 못해도 만원권까지는 안정적으로 반등이 나와줘야지만 이 차트 살릴 수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만약에 그럼 추가적인 낙폭이 나오면서 하향 추세에 갇힐 가능성도 생각을 해봐야 되기 때문에 이 종목을 보유하고 계시다라면은 일단 추세 돌파하는지 추세 먼저 체크하시고 만원권에 안착해준다면은 저는 하반기 넘어가고 내년 넘어갈수록 반도체들은 지금 저렴하게 내려와 있는 구간이 매수 기회입니다. 이 바닥 다지는 모습 확인하고 추가 매수까지 한번 노려보자. 반도체가 망한다? 그럼 대한민국이 망하는 겁니다. 네. 반도체는 망할 일이 없어요. 굉장히 탄탄한 섹터이기 때문에 상승에 대한 모멘텀을 굳게 믿으시고 한번 잘 수익률로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매니저님. 그러면 매출이 점점 회복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지금 네. 앞선 구간에서는 선행적인 기대감으로 많이 올라갔죠. 사실 CXL에 대해서도 제가 이런 말씀을 많이 드렸었어요. 그래서 CXL이 과연 매출에 얼마만큼의 영향을 줄 것이냐. 이미 과거에 CXL 1.0이 인텔 통해서 이제 발매가 된 이후에 실패했었던 사업이거든요. 네. 근데 그 사업을 다시 한번 영위하면서 이제 HBM 기대치가 상당히 높았다는 겁니다. 그 기대치에 대한 부분을 그저 지금 돌림으로 내려놨을 뿐 이제 앞으로부터는 업황과 매출 숫자로 찍히는 부분에 대해서 개선세가 일어날 거니까요. 반등 모멘텀은 충분하다라고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연말까지 점점 회복하길 기대해 보면서 만원까지 반등 추세적으로 돌릴 수 있을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다음 사연도 빠르게 만나볼게요. LG전자를 11만 5천 원에 매수를 하셨고 비중은 50%. 매도해야 할까요? 추가 매수해야 할까요? 질문 보내주셨습니다. 자, 차트를 보니까 신고가 부근에서 매수를 하셨어요. LG전자 최근 한 달 동안 상승하는 추세이긴 한데 전고점 뚫고 올라갈 수 있을까요, 매니저님?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근데 질문이 네. 참 재밌는 것 같아요. 네. 추가 매수할까요? 손절할까요? 라는 질문이 네. 정말 재밌는 것 같아요. 저는 둘 다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그냥 구간 그대로 홀딩하고 계시고요. 시장이 불안정한 구간에서는 추가 아무리 반등에 대한 가능성이 높아도 추가 매수를 하시는 것보다는 현금에 대한 비중을 갖고 계시는 게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황 일단 홀딩을 말씀드리고 LG전자가 최근에 보시면은 외국계 매수세가 굉장히 강하게 들어옵니다. 정말 이 정도로 들어온다고? 라는 생각이 1등이에요, 1등. 지금 너무 강하게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네. 충분하게 홀딩하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수급 한번 보여드릴게요. 외국인들만 계속 삽니다. 최근에 제가 예전에 삼성바이오로직스를 60만 원, 70만 원대에서 계속 말씀드리면서 그때 중요한 게 뭐였냐면은 개인들은 안 사고 외국인만 삽니다였어요. LG전자 지금 평가가 뭐냐면은 지금 굉장히 시장의 이슈가 매크로적인 경기 침체와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럼 가전사업 같은 LG전자가 버틸 수 있겠느냐라는 이야기도 많이 하실 수 있겠지만 지금은 그럼 최악의 구간에서 턴어라운드를 한다는 관점이기 때문에 개선세에 대한 점 첫 번째. 두 번째, AI 데이터 센터에 대한 수요는 아직도 존재하는 구간에서 LG전자가 강점 보유한 게 뭡니까? HVC, 냉난방 공조장치. 자, 이제 앞으로 이 두 가지의 모멘텀을 충분하게 보유하고 있는 LG전자고요. 세 번째는 주주 친화적인 기업이다. 배당과 관련된 부분. 이 총 세 가지 포인트가 존재하기 때문에 저는 지금 시청자님께서 보유하고 계신 11만 5천 원 충분하게 넘어갈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12만 원, 13만 원까지 열려 있으니 꼭 홀딩하셔서 좋은 수익률 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시청자님 미리 좀 축하를 드려도 될까요? 12만 원, 13만 원까지 상방 열려 있다고 하니까요. 좀 더 보유하셔서 꼭 수익을 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사연 보내주신 두 분께 저희가 수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커피 쿠폰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쉽지만 저희는 이제 마칠 시간이 됐어요, 매니저님. 저희 내일도 9시 35분에 돌아오니까요. 사연 샵 2034로 미리미리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내일 또 돌아올게요. 포착, 눌림목. 언제부턴가